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자, 궁금하죠? 3-소단원에서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이 대화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재밌나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포인트 딱 찍으면 여기서 정우가 해나랑도 대화를 하고 아빠랑도 대화를 해. 근데 해나랑 대화를 했을 때 뭘 잘못했냐면 뭔가 대화가 찜찜하게 끝나잖아. 그쵸? 그게 뭐냐가 시험지에 나오는 거야. 자, 해나가 넘어졌어. 그러면 정우가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정우가 뭐라고 교과서에서 140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심 좀 하지 그랬냐 이렇게 말해. 그러면 여학생 해나 입장에서는 뭐야 나 아픈데 위로도 안 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인트 해나가 원한 것은 위로와 공감이었던 거야. 근데 정우가 한 것은 뭔가 지적을 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걸 혼내주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야, 이때는 이렇게 했어도 네가 걸음을 이렇게 똑바로 걸어야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며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아플 때 인정을 해주고 아유 그랬어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준다. 이걸 시험 문제에서 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정우랑 해나가 얘기를 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게 뭐였냐? 정우가 공감을 안 하고 조언 먼저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부주의한 걸 먼저 지적을 먼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답은 해나에게 먼저 공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왜 어려워하냐면 조언이 좋은 말 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정우가 조언한 건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되니까 그걸 뭐 헷갈리는 거지. 못 뛰어넘는 거지. 그쵸? 자, 뛰어넘을 수 있어 선생님하고 하면 어떻게? 공감을 해야 돼. 조언은 나중에. 알겠죠? 정우가 조언 먼저 해서 조금 해나가 기분이 나빴어. 요거 기억. 자, 그랬더니 141쪽 교과서에 써있지. 요렇게 네모 안에 써있지. 정우가 인터넷으로 글을 올렸더니 답변에 뭐라고 있어? 뭔가 공감하며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답변이 왔고 또 공감을 하는 방법도 거기 써있어. 밑줄 그거 시험에 나와. 어떻게 공감해? 적절한 몸짓과 표정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막 강의를 하시면 수업을 해주시면 거기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읽지 말고 어떻게 고개도 좀 끄덕이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적절하게 공감을 하는 거야. 잘 듣는 거 또는 친구랑 얘기할 때도 그랬어 이렇게 뭔가 동작과 표정이나 눈짓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돼. 상대가 말을 이어갈 수 있게 격려를 해줘야 돼. 그랬겠다. 아니면 정말 정말 힘들었겠다. 또는 재밌었겠다. 이렇게 뭔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추임새를 쳐주라는 거지. 그쵸?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 뭘 했는데 거기가 맛있었다는 거구나. 이렇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너가 얘기한 거 내가 잘 요약해서 듣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요것도 티를 좀 내줘라. 그쵸? 교과서에 써있어. 그 다음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해서 재구성해주는 거야. 이렇게 뭔가 종합해가지고 아이고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재구성해서 한 번 더 얘기해준다. 요게 공감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기억해?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 142쪽으로 갔더니 교과서에 이번엔 아빠랑 정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랑 정우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빠가 정우랑 약간 소통을 잘 못해주신 거지. 어떻게? 정우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야? 정우가 좋아하는 어떤 굿즈를 산 거야. 소위 우리끼리 얘기하는 단어로 말하면 뭔가 아이템을 산 거야. 굿즈를 샀어. 팬클럽이니까 내가 우리 그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뭘 샀어. 막 많이 샀어. 시리즈로 막 이렇게 다 모아놨어. 컬렉션으로. 그랬더니 아빠가 그걸 보고 너 용돈에다 이런 데다 쓰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정우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겠지.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건데 아빠는 중요하지 않다고 쓸데없는 거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와. 자, 아빠는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우에게 공감을 안 해준 거야.
그게 문제야. 그러면 아빠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에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 그럼 아빠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또 정우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요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 143쪽으로 가볼게. 오른쪽으로 간대. 143쪽으로 가보면 거기에 또 정우가 글을 써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답글도 적어줬어. 답글이 정답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아빠랑 갈등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과 상대가 뭐가 다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요. 뭐가 잘못됐고 뭐 때문에 일이 일어났는지 좀 파악해봐요. 각자의 생각과 욕구가 뭔지 파악하세요. 두 번째, 갈등이 생긴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빠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아빠!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화를 내서 안 되고 객관화, calm 해서 아빠는 이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했으면 이 객관적인 했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하게 말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이렇게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말해.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써있어 시험 문제에. 그러면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야. 아빠가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라고 좀 전달을 좀 객관적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까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요거까지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게 좀 나와 이럴 수 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소단원 3의 2의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까지가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예쁘게 우리 143쪽에 있는 우선 자신과 상대방의 감정, 욕구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부터 차근차근 해서 뒤로 공부를 해주면 우리가 3-2도 예쁘게 시험을 다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우리 4-1에서 만날게요.